안녕하세요. 저는 취업준비생 권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무대 앞에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고 있는 이 순간이 저는 익숙하기도 하고 또 낯설기도 한데요. 중국 상하이의 국제학교에서 영어로 말하는 검은 눈의 선생님을 쳐다보던 수많은 학생들의 생경한 얼굴을 마주하던 시절이 떠올라서 매우 익숙하고요. 또 제가 제 모국어인 한국어로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생애 처음으로 발표를 하는 거라 굉장히 낯설고 또 떨립니다. 제가 그동안은 영어랑 중국어로밖에 발표를 안 해봐서요. 약간의 자랑도 있고 또 앞으로 대본 계속 보게 될 텐데 약간의 엑스큐즈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한국어를 잊어버리지 않고 읽고 쓸 수 있는 이유는 한국 사람은 전 세계 어디에 살든 모국어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셨던 저희 부모님의 약간의 교육 철학 덕분이신데요. 그럼 인생 대부분을 해외에서 살았던 제가 어떻게 Plant Seed Diary를 알게 됐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해외 생활은 제가 한국어로 엄마 아빠를 마음껏 부르기 시작한 4살 무렵에 시작되었어요. 아빠가 해외 주재원이셔서 온 가족이 중국으로 가서 살게 됐었거든요. 그 후로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중국에서 쭉 살았었고, 그리고 대학 진학과 함께 영국에서도 생활했었습니다. 그렇게 합해보면 총 22년의 중국 생활, 그리고 5년의 영국 생활을 했습니다. 제 나이 지금 33살이에요. 누군가는 이런 저를 보면 와 부럽다, 영어랑 중국어는 쉽게 배웠겠다 하겠지만 맞아요. 저 되게 행운아입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를 따라 거주지를 왔다 갔다 해외를 해야 하는 삶이. 왜냐하면 저는 어디에 가든 중국인도 영국인도 아닌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들보다 더 탁월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2~3배는 노력을 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동과 적응의 시간을 반복하며 무엇 하나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다는 생각을 어린 나이부터 하게 됩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2020년 초 전 세계를 강타했던 코로나19를 맞으면서 상황이 진짜 내 의지대로 되지 않는구나를 정말 더더욱 느꼈었습니다. 당시 국제학교 교사 4년 차였던 제게 중국에서의 삶은 정말 창살 없는 감옥 안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였거든요. 2020년 2월부터 4개월간 수업은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돼서 일과 집 이 시간에 경계가 허물어졌고, 또 방학 시즌에 그나마 한국에 왔었는데 이마저도 할 수 없었습니다. 기약이 없어서 한국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깊어진 지 2년째 되던 작년 2월엔 더 심한 통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로 봉쇄였는데요. 저는 한국으로 돌아오기 직전까지 75일 동안 집에 갇혀서 먹고 자고 온라인 수업하고를 반복해야만 했었습니다. 갑갑한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고 생각했었습니다.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건 오직 나에게 주어진 시간뿐이라고. 당시 코로나 시국의 중국 사리에서 유일한 낙은 바로 현재의 스터디언 채널이었습니다. 2021년 1월 신영준 박사님께서 진행하신 완벽한 공부법 독자 인터뷰를 보았고 데일리 리포트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하루 24시간을 1시간씩 쪼개어 시간대별로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기록하는 것. 영상을 보자마자 번쩍 불이 들어오면서 나도 한번 따라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데일리 리포트로 내 시간을 내 뜻대로 만들어 보자 라면서요. 그래서 제가 만든 데일리 리포트였습니다. 엑셀 프로그램으로 시간과 정성을 들여 저만의 데일리 리포트를 완성했고요. 이렇게 디지털이라서 굉장히 깔끔했고 색깔도 입혔습니다. 근데 하루 만에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너무 힘들었거든요. 양식을 만드는 데만 2~3일이 걸렸고 또 하루에 있었던 일만 기록하는데 몇 시간이나 걸렸으니까요. 완벽한 공부법처럼 완벽해지고 싶었던 저의 시간 관리 도구는 너무나 쉽게 무용지물이 돼버렸습니다. 그러고 한편
봉쇄가 풀린 직후인 작년 7월 저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원래는 미리 한국의 국제학교에 취업을 확정을 지어놓고 귀국했어야 하지만 그러진 않았습니다. 오랜 해외 생활을 하면서 쉼없이 긴장하며 달려왔던 제 삶을 재정비하고 싶은 시간을 가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1년 정도 휴식기를 가지고 2023년에 국제학교에 취업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긴장감이 확 풀어진 탓이었을까요? 하루 24시간 대부분을 차지했던 직업이 한국에 오자마자 사라지니 하루를 살아갈 의욕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흘러갔고 아무런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데일리 리포트가 Plan to See 다이어리라는 새로운 이름을 달고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깔끔하고 예쁘게 써야 할 시간 관리 도구가 생겼다고 생각한 저는 바로 다이어리를 사진 않았습니다. 35,000원이나 줘야 한 물건인데 완벽하게 쓸 준비가 되었을 때 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또 저는 2021년 데일리 리포트를 처음 알게 됐던 설렘을 가지고 또 직접 손으로 엑셀은 너무 힘들었다 싶어서 손으로 작성해 봅니다. 첫날은 의욕이 되살아나서 작성을 완료했어요. 근데 역시나 힘은 엄청 들었죠. 오로다 몰 페이지를 보고 양식을 따라서 그리는 게 3시간, 기록하는 데만 또 3시간. 하루 24시간 동안 4분의 1을 온통 다이어리를 쓰는데 쏟았는데 이거를 매일마다 반복한다고? 이거 말도 안 된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계속 연습을 강행하자니 인내심과 의욕은 바닥이고 또 구매하자니 준비가 안 된 것 같고 그렇게 또 좀 애매한 상태가 됐었습니다. 근데 30이 넘은 나이에 한국 사회에서 취준생으로 산다는 건 중국의 봉쇄 정책만큼이나 너무나도 무서운 것이었죠. 그래서 좀 포기를 못하는 상태인 상황에서 12월에 혜진 매니저님의 제가 사랑하는 혜진 매니저님의 영상을 보고 PDS 다이어리를 구매하여 두 손에 쥐었습니다. 혹시 안 보신 분 있으면 혜진스 꼭 혜진스 2023년 검색하시면은 꼭 보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아무튼 제가 PDS 다이어리를 다시 선택했던 건 크게 3가지 이유였습니다. 첫 번째, 다이어리 속에 데일리 리포트 양식이 있어서 굳이 내 손으로 다 그리지 않아도 된다는 점. 두 번째는 돈 아깝지 않게 잘 써야지 라고 다짐하기에 딱 좋은 가격 35,000원이었다는 점. 그러고 다이어리를 꾸준히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단톡방에 있다는 점. 저는 이 다이어리를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쓰고 싶었습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모든 부분이 가득 채워진 예쁜 다이어리요. 그래서 다이어리를 처음 쓰기 시작한 지난해 12월 27일부터 한 달 동안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다이어리를 썼고 인증했었습니다. 예전에 하루 만에 포기했었던 거에 비하면 진짜 놀라운 발전이었죠. 그리고 당연히 한 달 뒤부터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잘 써야 한다는 다짐이 의무감이 되면서 매일의 Plan to See 다이어리를 채우는 것이 정말 힘들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다 하루 인정이 늦어졌더니 또 나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들어서 결국 다이어리 기록을 멈췄습니다. 근데 이런 제가 다시 다이어리를 펼칠 수 있었던 건 바로 C25동이라는 이름으로 함께하는 단톡방 사람들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활기찬 인사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쁜 일, 슬픈 일, 그리고 고민을 자신의 일처럼 생각해 주시는 300여 명의 사람들과 온라인에서 함께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단톡방은 안전하고 따뜻한 곳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제 생각에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래, 멈췄으면 다시 시작하면 되지. 완벽하지 않은 하루를 기록하는 것도 괜찮아. 이렇게 마음을 먹었더니 밀렸던 데일리도 다시 채울 수 있었고 다시 또 기록을 인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100일 넘게 PDS 다이어리를 쓰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 올해의 오늘의 명언이었습니다. 멈추지 않는다면 얼마나 천천히 가는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공자님의 말씀이었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선 이후로도 다이어리 작성을 멈추는 것을 멈출 자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자님의 말씀을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잠깐 멈추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PDF 다이어리 작성을 멈춘 상태이시거나 도중에 멈출까봐 두려워서 시작 못 하시는 상태라면 잠시 멈춰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멈춘다는 건 시작의 경험이 있다는 것이고 시작의 경험만 있으면 분명히 또 다시 시작할 힘도 있는 거니까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가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었거든요. 데일리 리포트와 PDS 다이어리를 마음 수장업으로 진행한 저의 경험치와 지독한 완벽주의자인 저의 작성 노하우를 잠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 작성법이 정답은 아니니 참고만 해주시고 메모해 놓으셨다가 한 가지라도 여러분들의 다이어리에 적용된다면 정말 큰 보람일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다이어리를 갖고 계시다면 다 갖고 계시겠죠? 한번 봐주세요. 저는 5개를 순서대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Weekly, Plan, Do, See, Monthly 이 순서로요. 우선 Weekly의 저의 팁은 스케줄 미리 쓰기입니다. 저는 위클리 칸에 플랜의 사전 작업으로 매주 일요일마다 그 다음 주에 디폴트 스케줄을 썼는데요. 디폴트 스케줄이란 이 3가지를 미리 정하는 겁니다. 고정적으로 실행할 활동, 그 활동의 할당 시간, 그 활동의 시작 시간. 이 아이디어는 제가 아무래도 교사였다 보니까 학교 시간표를 생각하며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목적은 2가지였어요. 고정 활동 시간을 관리하고 고정 활동 시간을 제어하고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실가용 시간을 예측하기 위함이었죠. 또 세분화된 모니터링을 위해 각 활동을 이렇게 7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7개의 카테고리의 할당 시간을 계산해서 썼습니다. 7개는 Need, Want, PDS, Health, Study, Career, Uncontrollable입니다. 저만의 그냥 7개 카테고리니 본인에 맞게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디폴트 스케줄을 쓰면요. 3가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고정 활동들을 미리 정하기 때문에 매일의 플랜 칸을 쓰는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어서 효율성이 상승하고요. 또 스케줄에 배치된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자기개발 활동의 실행력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또 할당 시간을 정함으로써 실제 할애 시간과 비교할 수 있어서 메타인지를 훈련시켜줍니다. 다음 플랜입니다. 플랜은 스케줄을 썼으니 스케줄 모니터링을 해야겠죠. 저의 경우 플랜 칸은 위클리 칸을 적었던 스케줄의 3요소, 고정활동, 할당시간, 시작시간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저의 시작시간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 건데요. 제가 처음 스케줄을 짰을 때는 설정한 시작시간에 활동을 하지 않으면 계획이 어긋나는 거야 라는 마음에 자포자기했었어요. 근데 결국 스케줄의 본질은 계획한 활동을 실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스템을 이렇게 설계해서 3가지 결과를 시각화하고 그 덕에 제1 목표는 계획된 시작 시간으로 두되 또 안 되는 상황에서는 그냥 활동을 실행해보자 라는 목표로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부의 경우 2개의 영역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실행과 기록. 그리고 저에겐 각 영역에 도움을 준 도구가 있습니다. 실행의 경우에는 좀 당연할 수 있지만 스케줄 바탕으로 알람을 설정했는데요. 그래도 저만의 팁이라면 모든 알람을 2분 일찍 맞추는 것을 규칙으로 했고 스케줄을 만들 때 의도적으로 최소 1개에서 최대 3개의 활동만 하고 그 뒤에 빈틈을 만들어서 거기에 기록 알람 역시 조금 다르게 설정했습니다. 이렇게 알람을 설정하면 장점이요. 일단 뇌에 실행의 신호를 줘서 실행의 가능성을 높여주고요. 또 다음 일정이 언제인지 알람에게 맡겨둔다고 생각하고 현재 일정에 몰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고 또 하나의 저의 도구는 바로 트래킹 앱인데요.
활동 시작 시간, 끝 시간 하나하나 핸드폰에 쓰고 또 바쁠 때는 그마저도 못 쓰면서 꺾여가던 의지력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저는 트래킹 앱을 장만했습니다. 원래 무료로 했는데 무료는 너무 제한돼서 유료로 장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1차 기록용이자 백업용으로 잘 쓰고 있습니다. 트래킹 앱의 장점은요. 일단 활동을 시작한 그 순간과 끝내는 순간을 바로 기록할 수 있어서 정확한 활동의 소요 시간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저한테는 정확한 게 정말 중요했거든요. 그리고 또 자제력이 상승됩니다.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내가 지금은 이거 해야겠다 하고 나서 클릭을 하는 거기 때문에 괜히 급하지 않으면서 중요하지 않은 활동을 하고 싶지 않아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제력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C는요. 개인의 필요에 따라 쓰임새가 천차만별일 부분이라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리고 저도 아직도 고민 중입니다. 어떻게 써야 할지. 근데 저의 경우엔 하루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하는 것을 고정적인 목적으로 두고 아직은 여러 포맷을 실험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에 도달한 건데요. 솔직히 이거 만들고 나서 또 바꿨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뭐 크게 바뀌진 않았으니까 현재는 트래킹 앱을 가지고 저의 고정 활동 시간의 예측도와 실가용 시간의 활용도를 각각 7개의 카테고리별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먼슬리. 너무 정말 열심히 살았다 싶죠? 근데 이게 1월이었고요. 지금 사실 초심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 스피치를 준비하면서 내가 1월에 이랬지 하면서 다시 활성화하려고 하는데 아무튼 데일리 리포트로 얻은 하루의 데이터를 어디에 누적하면 좋을까요? 저는 그게 만슬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만슬리에 누적하면 하루의 영향력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굳이 읽진 않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누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다시 하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영국으로, 영국에서 중국으로, 또 다시 중국에서 한국으로 제 삶은 수많은 이동과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아등바등하던 나날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외부 환경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이젠 진짜 강력한 시간관리 도구인 PDS 다이어리가 주어졌고 제가 진짜로 사랑에 빠졌으니 올해, 내년 그리고 앞으로도 다이어리와 함께 외부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단단한 일상 내면을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저는 현재 틈틈이 과외를 하면서 국내에 있는 국제학교 취업을 준비 중인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진짜 불안하고 지치고 그러던 차에 오로라 데이 스피치를 준비하면서 16년 전 국제학교 교사라는 직업을 선택했을 때 제 초심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여기서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적응 중인 외국인 학생 그리고 저처럼 오랜 생활을 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온 한국인 학생들을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다시 새롭게 꿈을 꾸게 해준 PDS 다이어리와 함께 다이어리를 쓰시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이만 제 스피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